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베르그송이 들려주는 삶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베르그송의 지성의 영화적 방법 그리고 지성의 환상에 대해 알아보았죠. 베르그송은 인간이 오로지 지성만으로 우리 삶을 파악하고 살아가다 보니 인간의 고유한 개성과 인간만의 가치를 잃은 채 형식화되고 기계화된 사회가 되었다고 보았죠. 우리의 삶은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성은 그것을 부분들로 쪼개어 마치 정지된 것들을 연속시킨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였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 생각하게 되고 결국 참다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직관을 살려 생명의 흐름에 공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직관과 삶에 대한 공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직관의 사전적인 뜻은 판단이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일을 말합니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직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베르그송이 말하는 직관이란 이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 그대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물, 사람, 주변 세계, 우리의 삶을 느끼고 또 그 느낌을 서로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바로 직관이라는 거죠. 이 지성과 같은 합리적 사고는 실용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이런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은 이 실용성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삶에 대한 참다운 기쁨, 즉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감이나 직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베르그송은 생각했습니다. 즉 지성은 물질적인 발달은 가져다 주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현대의 물질 문명,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라고들 하죠. 이것은 진실한 사랑, 따뜻한 정, 사람끼리의 교감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가 희미해졌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이 합리적인 사고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적 가치에는 소홀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따라서 베르그송은 이 지성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이 직관의 힘을 살려서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인간은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또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만약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진화라고 본다면 그 진화의 바탕은 바로 인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유가 바로 첫 번째 시간에서 말했던 생명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베르그송은 우리 사회를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그리고 종교를 정적 종교와 동적 종교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건 베르그송 이전에 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였습니다.
칼포퍼는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발전하지 못하고 폐쇄된 사회를 가리켜 바로 닫힌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이데올로기란 우리말로 하면 이념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사회의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사상과 의식을 말합니다. 즉, 이런 특정 이념으로만 지배되는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구분한 것이죠. 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를 가리켜 열린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회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활 방식, 그리고 자유로움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인 거죠. 이러한 칼포퍼의 영향을 받은 베르그송은 바로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닫힌 사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습, 진리, 기존의 진리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려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온 관습이나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닫힌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진화를 하기 어렵다고 베르그송은 생각했답니다. 반면 이 열린 사회는 생명의 약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생동감 넘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약진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자발성과 자유로움으로 꿈틀댄다는 것을 뜻해요. 이를 발전시켜서 베르그송은 이 정적 종교와 동적 종교를 구분했어요. 그는 자신의 형식만 주장해서 인간을 그 틀 속에 올가매는 이런 종교는 닫힌 종교, 즉 움직이지 않는 정적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고 베르그송은 생각했죠. 그가 생각한 진정한 종교는 살아 움직이는 열린 종교, 즉 동적 종교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거나 시대에 따라 정신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종교 안에서 변해가는 시대의 모습을 포용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하는 그런 종교를 뜻하는 거죠. 그럼 이 사회와 종교에 대해 베르그송이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기존의 사회는 닫힌 사회다. 닫힌 사회에서 인간은 관습적으로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행동한다. 닫힌 사회에서 지성은 영화적 방법으로 삶을 이해한다. 이 지성의 영화적 방법이란 필름 한 컷 한 컷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름의 여러 컷들을 빨리 움직이게 해서 마치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지성 작업의 결과다. 이 지성에 의한 영화적 방법을 극복하고 직관에 의한 공감을 통해 삶의 약진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열린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있는 기존의 종교는 습관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정적 종교다. 정적 종교는 이제 지성화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생동감 넘치는 동적 종교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베르그송의 삶의 철학은 직관적인 공감, 또 그러한 체험에 의해서 역동적 삶을 붙잡기 위한 진화론 철학인 겁니다.
이러한 베르그송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면 우리는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물론 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삶, 창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주변 세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 직관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베르그송이 들려주는 삶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